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 제7주차 2교시 정규분포 공부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 정규분포의 특성과 확률 밀도함수의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세부 내용은요. 정규 곡선과 확률 분포 그리고 정규 분포 형태 정규 분포의 확률 정규 분포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정규 분포인데요. 정규 분포의 특징 세 가지가 있죠. 노멀 디스트리뷰션, 연속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포다. 우리가 확률 또는 통계하면 항상 정규 분포 떠오르고 있어요. 종 모양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구체적인 분포의 위치와 모양이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다음 내용 보면서 다음 페이지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 분포예요.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에요. 접으면 일치하겠죠. 모양이 종의 모양이죠. 이렇게 종, 땡 하는 종의 모양이겠죠. 이게 평균 뮤고요. 네, 분산은 표시가 안 되는군요. 이게 곡선, 이 정규분포 곡선의 공식이에요. 공식. 복잡해요. 살다 이런 거 처음 봐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굳이 이걸 저도 한때는 암기한 적이 있으나 뭐 한 달 못 가겠죠. 네,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아시면 돼요. 이게 정규분포 공식이구나 라고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규분포 이거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경험 법칙에서 통계학 공부하면서 딱 한 가지만 암기해라. 바로 이겁니다. 이 정규분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필요한 것도 하고 뭐 당시 암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의의에 대해서 말한 적도 있으니까요. 평균 하나만 아는 것보다 이 표준 편차를 알게 되면 이렇게 많이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평균 그러면 끝 그렇게 알게 되는데 표준 편차를 알게 되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1 표준 편차를 하게 되면 이 안에 68.26%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가 중요해요. 수치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이 반쪽은 뭘까요? 이쪽이 68.16이니까 반쪽은 34.13%, 즉 0.3413인가요? 3413.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68.16, 0.6826, 반쪽은 0.3413. 얘는 95.44, 99.74. 얘 절반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얘 여기서부터 이쪽 절반은 아마 0.4774인가요? 477이 0.477이 이렇게 될 거예요. 0.3413, 0.4772 절반이란 얘기예요. 반쪽. 이건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필히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필히 구구단만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필히 최소한 통계학 공부할 때만큼이라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수치가 좀 낯설더라도 좀 지나면 아마 익숙해질 거예요. 지나갑니다. 정규분포 특징 한번 더 나오네요. 평균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좌우대칭 분포 확인하셨죠? 확률 밀도 하면서 곡선과 X축 사이의 전체 면적은 1, 항상 1이 되겠죠. 뭐 말인지 모르겠나요? 여기 종 모양이잖아요. 종 모양. 이 전체 면적이 1이란 얘기예요. 이게 마이너스 뭐한데, 네, 플러스 뭐한데, 전체 면적이 1이란 얘기예요.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구간은 마이너스 뭐한데, 플러스 뭐한데이므로 정규분포 곡선도 이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확률이 얼마냐 그랬더니 확률이 3 뭐 이러면 안 돼요. 확률은 1이 최고예요. 즉 100%가 최고란 얘기예요. 정규분포 조건 앞에서 봤던 경험 법칙 말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값 이 뮤 플러스 마이너스 1세타에는 68.26%가 있고 뮤 플러스 마이너스 2세타는 95.44, 뮤 플러스 마이너스 3세타는 99.74가 있다. 있어야만 그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중앙이 볼록할수록 정규 분포에 더 가까워진다 그 말이겠죠. 이렇게 될수록 더 요거보다 이게 더 정규 분포에 가깝다 그런 얘기예요. 볼록할수록. 정규 분포의 모수가 뭐죠? 전체 통계치를 모수라고 그랬죠. 전체 통계치. 원래 모양이 이건데요. 원래 모양이 여기 있었는데 이건 뭘까요? 평균이 마이너스 50되면 이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플러스 50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는 평균값의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좌우로 이동하여 위치가 변합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뭐죠? 이 종의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종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평균이 변하게 되면 좌우로 이동한다 그런 얘기예요. 좌우로 이동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 종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평균이 변하면 종의 위치가 좌우로 이동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평균 그대로 있는데 이번엔 뭐가 변하냐면 분포 1, 분포 2, 분포 3가 있잖아요. 요거 신경 쓰지 말아요. 앞에서 지우지 못한 거예요. 요게 뭘까요? 평균은 그대로 있는데 이번엔 표준 편차가 변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 즉 분산이 변하는 경우예요. 분포 1 요거네요. 분포 1. 넓어요. 이 녹색 선은 넓어요. 왜? 표준 편차가 분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보라 색깔이네요. 이거는 분포 3는 가장 작아요. 가장 작다는 얘기 뭐죠?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포가 작다. 평균이 100인데 분포가 작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플러스 5. 분포가 작은 거죠. 평균이 100인데 마이너스 50도 있고요. 플러스 50이 있어요. 분포가 큰 거죠. 넓어지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밀집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는 분산값에 따라서 분포의 모양이 달라져요. 이번에는 평균이 변하지 않고 분산만 변한 경우예요. 그러면 종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산이 작을수록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분산이 커질수록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해하면 여러분들 오늘 공부할 거 절반 이상 이해한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가 있어요. 이제 정규분포 배웠으니까요.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배울 차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통계학 하면 뭐죠? 이번 학기 배울 통계학 중에서 여러분들은 정규분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규분포 그만큼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표준 정규분포는 꼭 아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정규분포상에서 확률 변수가 특정 구간 내 값을 갖게 될 확률을 직접 구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따라서 일반 정규분포를 표준 편차를 단위로 하는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시키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확률 값을 비교적 용이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든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전환시킨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기도 편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훨씬 쉬워져요.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하려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정규분포 1, 2, 3가 있어요.
1을 보니까 평균이 5고요. 정규분 2더 보니까 평균은 5예요. 3더 보니까 평균이 또 5예요. 아, 평균이 다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분산이 달라요. 분산이. 자세히 보니까 얘는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는 1이겠네요. 분산이 0.25니까 표준 편차는 0.5가 되겠네요. 왜 그래요? 묻지 말아요. 앞에 설명했으니까. 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는 네, 2예요. 왜 그래요? 질문이 되는데 잘 생각해봐요. 당연한 거죠.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 1, 얘는 0.5, 얘는 2예요. 1이니까 표준 편차가 1이니까 5에서 4, 5는 뭐예요?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1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맞나요?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얘는 표준 편차가 0.5예요. 그럼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1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거예요. 5에서 0.5 빼니까 4.5, 0.5 더하니까 5.5. 똑같은 모양이에요. 얘는요, 편차가 2라고 그랬죠? 5에서 3 빼고, 5에서 2 빼니까 3이 되고, 5에서 2 더하니까 7이 됐어요. 역시나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죠?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1, 2, 3, 정규분포 1, 2, 3은 같은 모양새란 얘기예요.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빼고 1 표준편차 더한 거예요. 다 똑같은 모양새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보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보니까 다 똑같은 모양새로 변한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빼주고 플러스 1 표준편차 더해준 거예요. 요 면적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뮤 마이너스 1 표준편차 플러스 1 표준편차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겠죠. 이해 가나요? 그럼 이게 68.26%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우리가 X분포라고 그래요. X분포. 표준 정규분포는 Z값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Z분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fx가 되고 얘는 fz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X분포 그러면 일반 정규분포를 말하는 거고 Z분포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앞으로 우리가 모든 정규분포를 제시를 하게 되면 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거예요. 변환시킬 거예요. 변환시키면 68.16%가 나오잖아요. 얘는 계산하려면 머리 빠개져요. 못 구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로 하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 표도 있어요. 엑셀에서 쉽게 값도 나오고 표도 있어요. 모두가 다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넘기게 되면 이제 이 전환하는 과정을 공부해야 될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이 시간부터. 표준 정규분포, Z분포라고 불러요. 정규분포하는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한 값을 변수값으로 하는 확률 변수 Z분포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Z로 바꿔주는 거예요. 표준 편차 단위로 하는 분포예요. 표준 편차를 단위로 하는 분포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하지 않아요. 얘를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만 쓰는 거예요. 여기 사라져요. 정규분포 중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말하는 거예요. 페이지 넘겨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표준화 하는 과정, 이 공식만 있으면 돼요. 이 공식. 이 공식은요, 앞에서 우리가 정규분포 공식을 봤었죠? 그때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X값을 여기다만 대입만 시키면 정규분포에는 X값을 여기다가 대입만 시키면 Z값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거 해보세요. 요거는 X 마이너스 뮤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표준 편차죠. 평균이죠. X값은 문제에서 제시해 주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앞서 얘기했는데 165서부터 x 값이 뭐 175까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x 분포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 160으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잖아요. 문제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는 제시해 주겠죠? 다 제시해 줘요. 문제에서. 아시겠죠? 표준편차 제시해 줄 거고, 평균 제시해 줄 거고, x값 제시해 줄 거고, x값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식을 어떻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걸 암기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딱 보면 여러분 친구들 얼굴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자주 보면 익숙해지는 거겠죠. 정규분표는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모양의 위치와 모양과 같은 특성이 결정되는데요.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도 확률값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정규분포는. 그래서 어쩐다고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준다고요. 표준 정규분포로. 아시겠죠? 페이지 넘겨볼게요. 표준화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겠죠? 이렇게 익숙해지겠죠. Z값 세타라고 그래요. 세트 X 빼기 뮤 공식.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독립적입니다. 표준 정규분포 확률표를 이용하면 모든 정규분포의 구간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표 확률표가 있어요. 여러분 부록 뒷장에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재 뒷장 뒤에 보시면 부록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표준 정규분포 확률 분표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만 집어넣는다? 이하고 얘만 집어넣으면 돼요. x값하고 세 가지만 집어넣으면 값이 다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변환시키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표준화, x값을 z값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그래요. 정규분포 문제 주어지잖아요. 평균이 5고요. 분산이 4인 평균이 5고 분산이 4니까 표준편차 세타는 2가 되겠죠. 그럴 때 정규분포 5, 4일 때 이 정규분포 앞에서 한번 했었을걸요? 안 했나요? 했죠? 5 이게 뮤 세타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n이 들어가면 표준 정규분포를 말하는 거예요. 정규분포. 노르말 디스트리뷰션. n. 노르말 디스트리뷰션 약자가 n이에요. 우리가 p를 말할 때는 평균이었죠? n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이거는 정규분포를 말하는 거예요. 5. 앞에 있는 5는 평균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표준편차를 말하는 거예요. 표준편차가 아니라 분산을 말하는 거네요. 분산. sorry. 저도 가끔 틀릴 때 있어요. 헷갈릴 때 있어요.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걸 구하라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x분포죠. 뭘로 바꿔줘야 돼요? z값으로 치환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뭐가 필요한데요? 공식이 필요해요. 어떤 공식이요? z는 세타 분지 x값 빼기 뮤가 있었잖아요. 그럼 요 세타가 뭐였죠? 2분지 x값 빼기 5 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시키면 돼요. 3은 어디다 들어갈까요? 2 빼기 3 빼기 5, 2분지 3 빼기 5, 7은 2분지 7 빼기 5.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안에 들어간대요. x값, x분포에서는 3과 7 사이를 구하라 그런 거잖아요. 전환시키니까 마이너스 1서부터 플러스 1 사이에요. 이 확률을 구하래요. 68.16이지 뭐예요? 앞에서 암기하는 거죠. 했었잖아요. 0.6816이 되는 거겠죠.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와 같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만 이해하면, 지금 공부한 것만 이해를 딱 하시면 지금부터 이후에 공부할 것들은 끝났어요. 오늘 공부는 끝!
안 봐도 돼요, 지금부터. 그래도 또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보는 거예요. 보자고요. 어떻게 생겼나? 네, 이렇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구하라 그 말이에요. 앞에서 했잖아요. 키인가 봐요. 170부터 180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 그거예요. 키가 170부터 180에 들어갈 학생들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평균이 175가 돼 있네요. 평균이. 근데 170부터 180 사이를 구하라 그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공식으로 하려면 정규분포에서 정규분포 공식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머리 빠개지겠죠. 근데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그냥 68.16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잖아요. 얘를 정규분포 공식에 놓고 계산하니까 머리 빠개져. 얘도 못하잖아요. 물음표. 얘를 이렇게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나오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공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요 공식에다가. Z값은 세타 분지 X 빼기 뮤. 세타가 5인가 봐요. 평균은 175니까 170 빼기 175. 얘는 180 빼기 175.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 식으로 변한 거예요. 아시죠? 요거는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서부터 플러스 1까지 변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 갔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 이해 안 갔으면 앞전 페이지와 지금 페이지를 한 번 더 복습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Z값을 전환시키는 거죠. 요거 세타 x 빼기 뮤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170을 여기다 대입시키고 180을 여기다 대입시키고 세타로 나눠져 버리니까 Z값에는 여기 마이너스 1세타 플러스 1세타 했는데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세타로 나눠져 버리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고 175라는 평균은 0이 돼버려요. 왜? 평균을 빼줘버리잖아요. 평균을 빼줘버리니까 평균 175는 175 빼기 175가 되잖아. 그러니까 0이 돼버려요. 정규분포에서 평균 175는 Z분포가 되면 0이 돼버려요. 왜? 평균을 빼줘버리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 붙었던 세타 값도 사라져요. 정규분포가 되면. 왜? 세타로 나눠주니까 그래요. 아시죠?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 구간 확률값 도출. 이번에는 185 이상만 몇 %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요 구간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랑 똑같은 공식이겠죠? 5분지 x값만 도입시키면 되죠. 185 빼기 175는 2. 그럼 2보다 큰 거예요. 요걸 바꾸게 되면 2보다 큰 값이에요. 2보다 큰 값. 2면은 우리가 앞에서 요거 하지 않았나요? 마이너스 2서부터 플러스 2까지 95.44인가? 95.44인가요? 0.9544였죠? 0.9544. 이 절반이니까 얼마죠? 0.4772. 이게 2분의 1이 0.5인데 0.477이 빼주면 0.028이 나온대요. 그러면 약 2.28%가 되겠죠. 2.28%. 185 이상 큰 사람들은 약 2.28%가 있대요. 구해주는 그렇게. 원하는 게 이거니까요. 요걸 2분의 1에서 0.5씩 빼주면 되잖아요. 요거는 뭐라고요? 95.44인데 절반이니까 0.477가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이해 안 가시면요. 또 자세하게 또 설명 드릴 거예요. 뒷장에서.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들이에요. 이해도를. 요거에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Z값이 0부터 1.5. 요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0.433이래요. 0.433이. 0.433이. 그럼 여기 이상은 요거는 뭘까요? 요 퍼센트는 0.5 빼기 0.4332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쪽 부분이 2분의 1, 이쪽 부분이 2분의 1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1.5가 0.433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어요? 표준 정규분포 확률 분포표를 보면서 나와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정도는 눈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는. 네. 이번에는 이런 형태, 요거예요. 1부터 2 사이 요 값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1부터 2 사이를 구하라. 그럼 2까지는 뭐였었죠? 0.4772. 왜 나왔다고요? 마이너스 2였을 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가 뭐였죠? 95.44. 0.9544. 여긴 그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0.477이겠죠. 요걸 또 빼줘야죠. 여기에서 요걸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나오잖아요. 요거는요. 0.3413. 왜? 앞에서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요게 0.68.26%. 0.6826이죠? 절반이니까 0.3413 빼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구하는 거예요. 요 형태예요. 앞에서 한번 했었죠? 앞에서 한번 했었어요. 요거는 요게 쭉 전체가 다 얼마예요? 0.5 2분의 1이잖아요. 요거는요. 95.44의 절반 0.477이 되는 거죠. 95.44 0.9544인데 절반이니까 0.477이 빼주면 0.028 이렇게. 이번에는 또 이런 형태가 또 있네요. 이런 형태. 어찌 될까요? 얘보다 작은 놈 구하라 라는 거예요. 얘보다 작은 놈 구하라. 그럼 이쪽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쪽 요 0을 기준해서 요거는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알죠? 0.5예요. 2분의 1이니까 반쪽이니까. 그럼 얘는요.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아까 1.5가 0.4332였었나 봐요. 합쳐주니까 뭐가 돼요? 0.9332가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죠? 요 형태니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여기서 더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우리가 너무 아주 편하게 쉽게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넘겨볼까요? 이번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Z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요거는 알잖아요. 0.5죠. 이쪽 절반은. 요 절반은 뭐가 돼요? 0.5가 되잖아요. 요거는요. 마이너스 1부터 0이나 0부터 1이나 같은 거의 면적은 요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뭐죠? 68.26 0.6826의 절반이잖아요. 0.3413 0.3413 얘는 0.5 더하니까 0.8413 나오더라 라고 우리가 너무 아주 편하고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이거는요 요 형태나 1이라고 했을 때 요 형태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접으면? 그래야 안 그래요? 요 형태나 이 형태나 같은 거잖아요. 여기 1이면 면적이니까 면적에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 이상이 0.5니까 요거 빼주면 되잖아요. 1까지 요거 빼주면 되잖아요. 0.3413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0.3413이죠. 마이너스 1서부터 플러스 1까지는 0.6826 68.26%인가요? 네, 68.26%니까 절반이니까 0.3413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0.6826, 0.9544, 0.9974인가요? 뭐 있어요. 저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죠. 0.6816, 0.9544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통계학 배우는 동안에 여러분께 제가 암기하라고 권하는 게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권하는데 그것마저 안 하시면 너무 하신 거죠. 이번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Z값이 마이너스 1서부터 2 사이에 들어갈 이 확률을 구하세요. 그겁니다. 그럼 요거 따로 0.3413이죠. 요거 따로 0.477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0.3413, 0.477이 더하니까 0.8185. 너무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규분포를, X분포를 여러분들이 표준 정규분포로만 바꿔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로 딱딱 떨어지니까 쉬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1.23 이런 거 어떻게 구해요? 확률 분포표. 여러분 부록에 있잖아요. 부록 보시면 다 나와요. 걱정할 거 없다. 아시겠죠? 너무 쉽다. 이번엔 이런 형태네요. 예를 들어서 Z값이 마이너스부터 1 사이에, 이건 뭐 같은 거예요. 접으면 이 형태겠죠. 이 형태. 접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1서부터 2 같은 거예요. 1서부터 0부터 2까지 하면 요 면적은 0.433이잖아요. 요거 빼주면 되잖아요. 0.343 빼주면 되죠. 그럼 0.0919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 이용하는 방법 하나씩 하나씩 그 사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아마 마지막 유형이 아닌가 싶어요. 절대치예요. 절대치란 얘기가 뭘까요? 요 절대치란 얘기는 Z값이 마이너스 1서부터 플러스 1까지란 얘기네요. 요 모양새가. 그쵸? 요거는 뭐 68.16이지 뭐예요. 앞에서 그냥 암기한 거잖아요. 68.16.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 사례를 쭉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하나 또 남았네요. 쏘리 10개가 있었군요. 쏘리 요 형태예요. Z값이 이건 뭐야?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Z가 1보다 큰 경우고 Z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겠죠? 이런 경우예요. 요거예요. Z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고 Z값이 1보다 큰 경우예요. 그럼 전체는 뭐죠? 1이잖아요. 전체는 1이잖아요. 요거 빼주면 되잖아요. 요거는 68.26이잖아요. 1 빼기 60, 0.6826 해주면 되겠죠. 그럼 0.3174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지면 그래프만 그리면 수학이나 통계학은 문제를 그림이나 그래프로 그릴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림이나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를 보고 그림이나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프로 못 그리는데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건 요행을 말하는 거죠. 요행을.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으나. 아이고 이거 학교이로 나왔네. 성별대 축구 동아리 50명의 평균 키는 175cm이고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분포를 보일 때 교재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라 그럴까? 여러분 교재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교재에 나와 있다고요. 성별대라고요. 축구 동아리 50명의 평균 키가 175cm이고 표준 편차가 5cm래요. 다 주어지잖아요. 평균 175, 표준 편차 5, 다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X값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X값 주어지잖아요. 그 이야기 뭐겠어요? 확률 X가
170 이상이고 180 이하인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잖아요. 언더스탠드?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Z값으로. 공식 쓸 수 있잖아요. 표준편차 5 집어넣고요. 평균 175 했어요. 그럼 이 170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180은 계산하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페이지 넘기면 자세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걸로 하시죠. 네,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원래 공식은 이거였어. Z는 세타 분지 x-μ였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5고 평균이 175니까 x 빼기 175. 17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180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 x값은 z값으로 바뀐다고요. 언더스탠드? 이렇게 딱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라고요. 그래프 Z분포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 사이 요걸 구하라 그 말 아니에요. 마이너스 1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68.26 0.6826 아시겠죠?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시험 볼 때 그러면 0.681로 0.9744 알려주나요? 그건 너무 심하죠. 네, 0.9544죠. 네, 그건 좀 심하죠. 알려달라면 알려줄 수 있겠으나 9구단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9구단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거랑 같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네. 여러분과 제 생각이 가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 키 178cm 이상인 학생 수 요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Z값은 세타 분지 5분지 185 빼기 175하니까 0.6이 돼요. 0.6이 뭐가 될까?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 하니까 이게 0인데 평균이 0인데 이게 0.6이에요. 0.6이에요. 요 이상인가요? 요걸 구하라 그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 전체는 요 이상은 0.5니까 절반이니까 요것만 빼주면 되잖아요. 요것만 빼주면 되잖아요. 확률 분포표에 0.6을 넣게 되면 이게 나와요. 확률 분포표에 보게 되면 부록을 보세요. 0.6 집어넣으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0.5에서 요 값 빼주면 되죠. 0.6까지 요거 빼주면 되겠죠. 요걸 빼주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7.43%가 있어요. 0.2743. 근데 학생 수를 물어봤잖아요. 확률을 물어보고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학생 수를 물어본 거예요. 178cm 이상인 학생 수. 비율은 27.43%, 0.2743이니까 50 곱하기 0.23 하게 되면 13.715. 근데 어떤 사람 13명 그러지 마라. 0.7은 죽게 되는 거니까 사람인 경우에는 무조건 반올림이에요. 사람인 경우에는. 사람은 13.12가 나왔어요. 14명이에요. 사람은 무조건 반올림. 아시겠죠? 팔 하나가 들어가도 사람이니까. 예, 무조건 사람은 반올림. 아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 또 보면서 더 재미있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통계학 수강생이 80명이고 A학점 받은 학생이 24명이래요. 학생이 총 80명인데 A학점 받은 학생이 24명이래요. 그럼 이거 한번 따져봐요. 80명 중에 24명이니까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30%가 되는 거죠. 30%. 0.3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70이고 표준편차가 11에 그런 정균표를 보인대요. A학점을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 그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래프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X분포 가지고 따져볼게요. X분포. 이게 최저 점수를 우리가 A라고 가정하면 A가 있어요.
A 이상 받은 사람들이 퍼센트가 30%예요. A 학점이 문제가 최저 점수, A 학점을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A라고 놓는 거예요. 물론 X라고 놔도 되겠지만 이거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반적으로 X값으로 놀고 싶으나 얘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최저 점수를 편의상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점수, 최저 점수. 그래서 이 점수, A 점수 이상 받은 학생들의 수가 30%라는 얘기죠. 24명이 있으니까. 이 전체 학생은, 이 전체 학생은 80명이에요. 근데 A 학점 받은 학생은 24명이에요. 따라서 30%를 A 학점 준 거예요. 그 최저 점수가 A라고 놓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몇 점인지. 근데 이게 뭐예요? 요 이상 받은 학생들이 0.3%, 0.3, 즉 30%가 있다는 얘기예요. A점 이상 받은 사람들이. 몇 가지 알면 나머지는 단순 계산 문제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표를 놓으니까요. 공식이에요. 넣어봤어요. 이렇게 A학점 이상, A점 이상 받은 학생이 0.3, 3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줘야지 되겠죠. 이렇게 맞은 사람들은 0.3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한번 더 써준 거예요. A학점 받은 한 사람, 최저 점수 이상 받은 게 0.3, 30%라는 얘기죠. 30%는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평균으로부터 요걸 구하면 되겠죠. 0.3, 0.3%, 30%니까 요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시나요? 이렇게 요거 얘를 이렇게 요 식만 작성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거죠. 요 식만 작성할 수 있으면 요거를 이제 Z분포로 바꿔주는 거예요. Z분포로 요 그래프를 Z분포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요건 X그래프니까 Z분포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A는 뭐가 되겠어요? A는 표준 편차가 10이고요. A 빼기 평균 70이 되겠죠. 여기요. 요 이상이 뭐가 돼요? 0.3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딱 중간으로부터 평균으로부터 이런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0.5인데 요걸 빼주면 0.3이 된다는 얘기죠. 요 이상은 0.3이잖아요. 그럼 요거는요. 요게 되는 거죠. 요 범위. Z값이 0부터 10분지 A 빼기 70. 요 사이가 0.2란 얘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제 설명이 좀 미흡하다 싶었을 때는 한 번 더 검토해서 보시길 바래요. 요 A는 X분포 정규분포고 이해가시죠? 요거를 Z 분포로 바꾼 거예요. A 값이 어떻게 변해요? 10분지 A 빼기 70으로 바뀐 거죠. 요 공식에 집어넣은 거니까요. 이해가시죠? 네. 이 이상이 0.3, 30%예요. 그럼 이 사이는 20%가 되는 거겠죠. Z값 요 범위가 0부터 요 범위가 20% 0.1이란 얘기예요. 그럼 0.2는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 분포표를 찾으면 0.1을 찾아보니까 0.53이 되면 0.53이 요 값이 0.53이 되면 요 값이 0.53이 되면 요가 20%가 되는 거예요. 요 범위가. 이게 0.53이 되면. 즉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0.53이 되면.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A는 75.3. 즉 75.3점 이상 맞은 사람들은 다 A 받았다는 얘기예요. 요 75.3점 받은 사람은 A 중에서 꼴찌한 사람이겠죠. 최저 점수 받은 사람이겠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책에서 고등학교 통계학 책 수완 통계학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고등학생 어려운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어려운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거라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 거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되새겨 보시면 돼요. 항상 이 X분포 그래프를 보시고요. 이 정규 분포로 바꾸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A 값을 여기다만 대입시키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가 0.2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가. 이해가시죠? 20%가 되는 거라고. 20% 되는 그 값이 0.53이 되는 거죠. 0.53. 요게 0.53. 그게 요거예요. 넘길게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엑셀 활용하기 마지막 사례 같아요. 항공회사에 취업하려 한다. 평소 토익 점수가 700점, 평균이 700이라는 얘기예요. 다 주잖아요. 700. 표준 편차 100. 다 주죠? 토익 시험에서 합격 최저 점수가 780점이래요. 합격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하는 경우 쭉 해보니까 Z값이 공식이 되는 것이고 대입시키니까 Z값이 0.8이면 되는가 봐요. 이렇게 쭉 구해보니까 0.8이라는 얘기는 요거죠. 이렇게. 네. Z값이면 0.8. 네. 쭉 2 이상 되면 합격하는 거래요. 2 이상 되면. 그럼 요거 0.8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빼주면 되겠죠. 퍼센트를 구하게 되면. 요게 0.8이니까. 그럼 퍼센트 상으로는 이게 21.2%고 요 사이는 28.81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시나요? 쉽게 구해봤어요. 시간이 많이 돼서요. 서두를게요. 이거를 지금까지 방금 전에 요거를 이렇게 엑셀로 구해보는 거예요. 엑셀로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앞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한 거고 이번엔 엑셀을 이용해서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엑셀에다가 직접 작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하는 거예요. 합격 최저 점수 780. 평소에 내 점수는 700점. 나의 표준 편차는 100점. 근데 내가 이번에 평균은 700인데 780이 넘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21%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Z값을 구하려니까 스탠다다이즈. 네, Z값. 표준 정규분포.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노르말 하여간 스탠다이즈 표준이게 되는 스탠다드 표준이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Z값 함수 삽입 마법사에서 스탠다드 찾으면 되겠어요. 그 확인 누르고요. X값 집어넣고요. B2 X값 집어넣고요. 평균 집어넣고요. 표준편차 집어넣고요. 0.8 딱 뜨네요. Z값이 0.8 딱 뜨잖아요. 이해가시죠? 쉽게 이렇게 떴습니다. 다 나와요. 실제로는 0.788인데 아마 0.8로 이렇게 반올림한 것 같아요. 이번엔 확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확률은 0.7881, 0.21. 여기서 이게 뭔 말인고 하면 아까 0.8 이상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0.788인 요게 나오는 거고 요 부분을 요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Z값 0.8을 딱 집어넣으면 Z값 0.8을 집어넣으면 0.78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프에서 0.8 이하 0.8 이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0.8 이상이 나와야 합격하는 거잖아요. 평균 내가 평소에 780 이상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예요. 평균은 700이고요. 저에 780 이상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8이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0.788을 빼줘야 되는 거죠. Z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 0.788이 나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무한배수 여기까지 0.8까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니까 1 빼기 0.788을 해주는 거예요.
뭐 엑셀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엑셀에 이해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최대한 엑셀의 수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대로 끝이고요. 합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 특성. 펜이 말 안 들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었고요.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모두 일치하는 거고 종 모양의 부드러운 곡선이고요. 평균에서 최대값이 되는 단목의 형태고 구간 68.26%, 95.44, 99.74% 여러분들 그건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